요거 6개 말고는 또 뭐 해야 돼? 얘기 좀 해봐. 7번. 7번이요? 17번? 아, 그냥 7번이요? 또? 14번이요? 또? 17번이요? 또? 12번이요? 또? 15번. 아우, 또 12개 나왔네. 또? 네, 시험지 한 개만 할까? 한 개만 할까, 그냥? 두 번째 시험지는 그냥 포기할까? 또? 예원이 뭐 없어?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저거 하고요. 아니, 빨리 좀 얘기해줘. 다른 거 없냐고. 그럼 이거만 간다. 그러면 저기 빠른 번호로 먼저 가야 되나? 7번 먼저 가야 되나? 그럼 차라리? 자, 빠른 번호 먼저 갑시다. 7번 먼저 갑시다. 7번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각형 만들어달라는 문제인데. 자, 천천히 한번 보자.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16번에 답이 2번이에요. 네, 2번이요. 누구 해주세요? 그래요. 일단 요거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각형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지금 점이 9개잖아. 9개니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게 끝이거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4개를 고를 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를 고르면은 무조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경우가 몇 개냐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왼쪽에 요거 3개를 고르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안 되겠죠? 빼고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고르면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왜냐면은 나는 4개를 고르는 걸 생각했어. 안 되는 게 몇 개야? 6개지. 근데 사실 요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3개를 골라도 안 되잖아. 오른쪽에 3개를 고르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6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능력을 빼주는 거야. 어때?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 다른 경우는 다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2개 골라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2개 이렇게 골라도 되지 않나? 대충 이렇게 골랐을 때 아니 뭐 한 개씩 고르면 당연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지. 자, 그럼 이제 빠른 번호 순서대로 좀 한번 가보면은 뭐 그 다음 12번. 요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네. 자, 12번 한번 봐봐. 자, 거의 이제 뭐 결이 같은 건데 보면은 얘도 직선이 이렇게 2개가 있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점이 5개씩 찍히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요 갭을 이제 한 칸이라고 보는 거. 여기 갭. 이랬을 때 사각형을 만드는데 넓이가 이제 3이 사각형이다. 넓이가 3이 사각형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직사각형만 되는 건 아니고 뭐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높이가 1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위아래를 더해서 이제 6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2개를 잘랐어. 2대 4는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3대 3도 괜찮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푸냐면 여기
여기 위쪽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아래쪽의 길이를 이제 B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넓이 자체는 사각형의 넓이로 생각했을 때 뭐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주시고 높이에다가 절반을 쳐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 경우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을 좀 봐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맞지?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누고 들어가는 거지. 전체 점의 개수가 위쪽에 이제 5개가 있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위쪽에 5개니까. 혹시 잠깐만.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잠깐만. 너무 급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골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고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연결된 길이로 두 칸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이렇게 고를 수는 없잖아. 그럼 하나, 둘, 셋, 세 개지. 그치? 한번 따져보자. 잠깐만요. 그럼 위쪽에서 고르는 경우가 3개고, 맞지? 아래쪽에서 고르는 경우는 몇 개? 1개밖에 안 되지. 이렇게 나오네. 그럼 그렇게 치면 얘도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이 나오고요. 그럼 얘는요? 얘는 3칸짜리는 경우가 몇 개 나오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 2개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하면은 답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넘어가 보자. 그러면은 14번도 한번 좀 볼게요. 14번. 자, 14번 한번 같이 보자. 일단은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거 보고서 fx 수식 잡는 거는 좀 괜찮아? 그건 괜찮니?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보고서 fx 이제 수식을 잡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나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절편을 먼저 잡기는 하거든. 이런 것도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걸 보통 선호해요. 보통의 경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0,-4를 지나가야 되니까 x 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a는 마이너스. 이거 뭐? a는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fx가 이제 정리가 좀 된다고. 여기까지는 어때? 그럼 a에다가 1까지 넣어줬어. 그러면 fx의 정체는 그건 누구를 찍어도 나오겠다. S제곱 빼기 4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fx를 좀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어쨌든 fx가 요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가 9개가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정수 x를 이제 9개로 맞춰달라는 얘기지.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사실 그냥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위에 저 어떤 선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가 이제 9개가 있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어렵지가 않아. 괜찮아. x 제곱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맞지? 간단히 생각하면. 얘들아, 근데 정수 x가 9개잖아. 그러면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 이게 좌우 대칭이라서. 그럼 x는 일단 0은 무조건 되겠죠. 가장 안쪽에 있는 게 0이니까.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6자문제가.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풀마 1, 그 다음 풀마 2, 풀마 3에 풀마 4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을 때가 정확히 9개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딱 걸렸어. 여기까지 걸리면 k 더하기 4를 얼마로 맞춰야 돼? 얼마? 자, 다시 말할게. 정수 x가 9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x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0이거든요. 그 다음에 풀마 1이지. 그 다음에 풀마 2고, 풀마 3, 풀마 4. 여기까지 가면 정확히 9개라고 해. 풀마 5가 될 수는 없잖아.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x가 이걸 때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보고 얘는 얼마냐는 거지. 얼마니? 왜 4야? 16이지. x 제곱 때문에. 어. 아, 아니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가 x 제곱이잖아. 제곱이잖아. 야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 이거 x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k 더하기 4는 16으로 맞추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17이면 어떤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17이면 돼?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17이면 돼? 이거 돼야 안 돼? 돼요. 되지. 제곱 18이면 19면 20이면 다 되지. 그러면 계속 따져봐. 21, 22, 23 계속 따져봐. 24 다 되지. 아, 25는 안 돼요. 안 되지. 25는 왜 안 되지? 제곱 수. x에다가 풀만 5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는 안 돼. 여기까지. 그래서 k 더하기 4의 범위가 1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까지가 가장 최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조건 중에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k가. k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k 더하기 4도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k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은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16부터 이제 계속 맞추고 들어가는 거야. 16부터. 그럼 16부터 24까지 되지 않냐는 거지. 아 물론 정확한 k는 4를 다시 빼줘야겠죠. 근데 그건 뭐 빼면 되는 거고. 왜 K 플러스 4를 다시 한번 쓰는 수 있어? 이거 넘긴 거야 그냥. 지금. 여기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넘겨. 별거 아니야. 그럼 그거 말고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혹시? 그러니까 S점수에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납득이 돼? 이렇게 잡는 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정수 X가 9개잖아.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볼까? 봐봐. 좀만 더 자세하게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너네가 그래프에서 약해서 그런데 지금 잘 봐. X제곱이 뭐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X제곱이 어떻게 생겼어? 다 그래프로 가는 거야. 결국에. X제곱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Y는 X. 그치? 이건 납득이 돼. 그 다음에 K 더하기 4가 어딘지 나도 몰라요. 그걸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K 더하기 4가 이렇게 위로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원점이잖아. 그 다음에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4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풀마 4면 여기까지 가는데 풀마 오면 저 위로 이렇게 벗어나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로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나? 예.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15번 갈까? 자, 15번이요. 야, 이런 시험 연습을 한 20번 정도 하고 들어가면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예전에 30번 한 적도 있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전에 계속 푸는 한 30번 풀고 들어가면은 거의 애들이 이제 거의 통달해. 한 30번 정도 풀거든. 15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돼. 그럼 이제 M은 정수고요. 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2차 부등식이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2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차처럼 보이지만 이게 페이크지 좀. 만약에 M에다가 2를 주면은 이것도 답이 되지 않냐? 야, 왜 M에다가 2 줘봐? 얼만데? 5는 0보다 크지? 그거 말 되잖아. 5는 0보다 크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답이거든요. 이것도 답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라는 단어가 들어가. 이제 만약에 M이 2면은 여기가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근데 원래는 이걸 따로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맨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내용을 통째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 되게. 되게 꼼꼼해야 돼. 막 요거 하나 놓치면 그냥 끝이거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언제나 성립을 해야 되니까 보통 나는 이거 전체를 또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하거든, fx라고. 그러면은 fx가 항상 x축보다 위로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제 지금 이거 좀 익숙하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제는 이거 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지, 이렇게. 이거 여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돼, 안 돼? 그냥 안 되지, 그치? 안 됩니다. F가 위로 떠야 되지. 그래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무조건 판별식만 먼저 하지 마시고 여기가 또 이제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얘가 U자 모형으로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하는 거는 이제 판별식. 기왕이면 짝짝 판별식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갔어요. 이건 너네가 할 수 있잖아. 어떤 거 같아? 헷갈리는 부분 혹시? 그러니까 이거 풀면 답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면 사실 이런 것도 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야, M이 2보다 크잖아.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러면 M 빼기 이거 양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풀 때 이거 완전 꼭 이런 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풀 때 바로 M 빼기 2로 나눠버리는 거, 양변. 왜냐면 M 빼기 2가 양수라는 게 지금 보장이 되잖아. 그래서 양수로 나눠주면 부등호 반향이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원래는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게 M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였어, 원래는. 근데 지금은 M 빼기 2가 양수라는 게 그대로 보장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줘도 괜찮아.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조합하시는 거야. 넘어가도 될까? 넘어갑시다. 넘어가. 아까 우리 16번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16번 한 번 더 해보고요. 자, 16번도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요거 인수분해는 괜찮았어? 16번? 인수분해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아, 인수분해는. 인수분해까지 하면 여기까지 가지. 그치? 여기까지 했을 것 같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실근이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이제 이 K가 뭐냐는 거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꽉찬군? 어떻게 하고 싶나? 그쵸.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판별식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만 얘랑 근이 이제 겹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우를 나누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빵. K가 그냥 잠깐만.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K가 이제 25. 이제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중근이 나와도 되잖아. 그러면은 중근이 나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지? 만약에 불안하면 이걸 실제로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인수분해 실제로 해도 돼. 실제로 해볼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도 돼요. 저거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K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넣어.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앞쪽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나와도 괜찮지. 이렇게 나와도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 거고, 여기는 아까 이제 완전 조곱식으로 맞춰주고. 답이 두 개야. 그러니까 판별식 얘가 이 2차 방정식을 중근을 갖게끔 설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2차 방정식이 이제 앞쪽이랑 근이 겹치게끔 설정을 해도 되는 거. 어느 부분이 안 썼던 거예요, 문제? 아저 이거 그 x-1이랑 x-n으로 두고 아주 실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봐. 아무튼 넘어가자. 차식 실버는 안 돼. 그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절대 못합니다. 말이 안 돼. 개수가 실개수기 때문에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은 무조건 켤레로 나와. 무조건.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한번 먹자. 거기 사각형 그림 있는 두 문제. 일단은 A와 C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당연히 길이도 서로 같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길이를 이제 X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표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길이가 다를 거야. Y라고 한번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A의 대각선이랑 B의 대각선을 더해서 8루트 2로 맞춰달래.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좀 납득이 되니? 그럼 여기가 이제 45도인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1대1 대 루트 2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익숙해야 돼. 루트 2x. 맞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나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가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가 나오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면 되고, 그러면 이거 이제 두 개를 더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맞춰보자. 루트 2x랑 루트 2y를 더해서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단순한 게 이렇게 맞추고 가면 돼. 괜찮니?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를 다 더해서 76으로 맞춰달래. 근데 넓이를 다 더하면 x제곱 두 개랑 y제곱 하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써주면 되지. 끝난 거 아니야? 네. 열립하면 돼요, 그냥. 잠깐만. 이거 열립하는 거 내가 생각해도 괜찮아? 어느 부분이 헷갈렸던 거야? 이 문제는. 방금 한 문제는 어디가 좀 안 됐었던 걸까?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 루트 2x, 루트 2y니까 어디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뜨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잘 따라가 봅시다. 아, 속도 괜찮냐? 지금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한데 18번이요? 일단은 얘도 이게 오메가 문제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아, 생긴 게 이렇게. 참, 그래. 간단하게 만들어주지. 굳이 이렇게 생긴 게 복잡한 뭔가를. 그렇죠? 그래도 나름 대칭 구조는 있구나.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오메가가 이쪽 파트에서 나오잖아. 이체 방정식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몇 개 이제 끌어내고 들어간단 말이야.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몇 개 한번 보여주면은 이제 하긴 이제 요거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이제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당연한 얘기지만 오메가 바의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 그치? 여기서 이제 성립을 해야 되고. 그냥 또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의 근이 이제 오메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 1로 간다고.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니까 합이랑 곱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가보는 거야. 두근의 합, 활력근이니까. 그치?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 필기를 하면서 쓰면서 들어야 되더라. 그냥 머리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손으로 적어봐.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똑같아. 왜 나야 되지? 그치? 이 상태인데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이제 해보면은 세제곱을 치면 이제 1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얘는요 오메가 바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을 치면 1이 나오니까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때?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한 거를 먼저 하는 거야. 항상 간단한 거. 여기는 그냥 이제 원본 그대로 쓸게요. 얘는 이제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라고 해도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을 하면 이제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이거 이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얘들아. 근데 이제 본인 스타일을 조금 살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지금 되게 많거든.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도 괜찮아. 여기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어때? 이거 납득이 돼.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생긴 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생긴 게 간단할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보면은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요 사실 이제 역수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게 오메가 분의 1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써도 되지. 좀 과한가? 잠깐만요. 모양 좀 바꿔볼까? 잠시만. 좀만 바꿔볼게. 이거 불편해가지고 좀만 바꿔볼게. 이게 오메가 바의 역수지.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잠시만. 좀만 천천히 갈게. 오메가 바의 역수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근데 그렇게 치면은 얘는 오메가의 역수거든요. 좀만 천천히 가자. 오메가의 역수. 오메가. 근데 이렇게 나온다. 거의 마술수지, 그치? 거의 마술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처리할 수 있어? 요거. 오메가 바의 제곱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럼 얘는 뭔데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너네가 할만하지 않아? 끝났죠? 저기서 저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어떻게 가냐면 야, 이걸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저기서 저기서 아, 옆에 거 저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더 좀 여기서 이제 더 이거 뭐라 하는 거야? 이거를 뭐? 세 줄로 나오는 여기서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넘어가면 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좀만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법문을 주죠.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지. 분모랑 문제에다가 x를 곱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랑 문제에다가 오메가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요거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돼? 완전 작업식 변형.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와,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이렇게 쌓여졌어. 뭐 잘못했어. 야,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쌓여졌어. 괜찮아? 여기까지? 우리 지금 또 표정 보니까 어디 안 되는데 지금? 야, 전체 더한 거 제곱해서 이거 빼주면 되잖아. 여기 더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니? 지금 더하고 곱하고? 여기가 얼마야 이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 여기는 얼마인데? 얼마야? 1이지. 넣어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보면은 그냥 딱 봐줘. 지저분하지 않아. 생긴 게. 그렇잖아. 깔끔하게 좋잖아. 아니면은 계산력에 자신 있으면 그냥 퉁퉁해. 되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통분하는 것도 잠깐만. 통분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통분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돼. 통분해도 돼. 통분은 잘못된 건 아니지. 근데 나라면 약간 요런 모양으로 갈 것 같아. 통분으로 다시 풀어볼까? 통분해서 풀 수도 있어. 혹시 통분해서 푼 사람 있니? 아니 통분해도 돼. 괜찮아. 2분의 1은 2분의 1? 어디? 이거 제가 풀때 여기 2분의 1이 어디 있어? 없는? 아니 제가 풀 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통분하라고 잠깐만. 내가 조금만 더 해볼게. 잠시만요. 내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 잠시만. 좀만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거 그냥 조금만 더 해볼게. 요거 그냥 통분해서 올려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조금만 더 해보자. 괜찮아. 조금만 더 해봅시다. 보면은 요거 두 개 이렇게 곱해봐요. 이렇게 곱해보면은 그러면은 봐봐. 아니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두 개를 곱하면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눈에 들어오지. 올라가고 부모 두 개 곱해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차피 1이거든요. 얘는 1이니까 그냥 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야. 합곡으로 모아줘도 돼.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써도 되고, 그렇게 치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 오메가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위쪽은 합이 되고 아래쪽은 곱이 되니까 정리하면 되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게 더 나을. 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계산을 해봐야 알지. 계산 끝까지 해봐야 알죠. 여기 얼마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인데? 뭐야? 답이 틀려. 잠깐만, 왜 답이 틀리지?
어디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걸 찾아보자. 뭘 잘못했지? W 플러스 W가 마이너스 6제곱 저 제곱해가지고 생각보다 그쵸. 네, 여기를 지금 좀 지우 말이 많네. 놓쳤네. 이거죠? 제곱 요걸 놓쳤어. 제곱을 못 봤습니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 자, 아무튼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야, 이 몇 문제 남은 5문제 남았어. 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19번. 자, 일단은 더 진행을 좀 해볼게. 자, 19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19번이요. 자, 19번 다시 한번 볼게. 누구 어땠어? 누구 맞은 사람? 없어? 곱하기 2에서 나는데 아이고, 야. 맞은 사람이 없어. 나라면 일단은 저기 세팅 먼저 합니다. 항상. 지금 보면은 1학년이 2명인데 잘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A, B라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나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라서 그냥 넘버링으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가도 괜찮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려는 게 문제 조건에 보면 학년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잖아. 뭐 몇 학년은 어쩌고 몇 학년은 뭔가 학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니까 세팅을 할 때 이 학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좀 눈에 편한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라고 쓰고 여기를 1, 2, 3이라고 쓰고 여기를 다나 자라 이렇게 써도 돼. 이건 스타일의 차이야. 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조건이 좀 들어가는데 자, 조건을 한번 좀 볼게. 야, 조건을 좀 보자. 얘는 이제 이웃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이제 반대지.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문제 읽어봤죠? 그 박스를 또 봐봐. 3학년은 뭐야? 3학년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3학년은 양 끝에 들어가야 돼. 양 끝에. 차이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너네가 이런 거 할 때 빈칸 9개 뚫어놓고 가는 걸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 의자 붙이는 그러니까 어려워 그렇게 가면. 여기 빈칸 9개 뚫고 가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제 여기가 어쨌든 양 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좀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양 끝에 3학년이 들어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3학년 A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학년 B가 들어가. 이런 느낌. 그러면 지금 전체 인구수가 9명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센터에 7명이 들어가야지. 이건 좀 납득이 돼.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4 곱하기 3 이런 거 어때? 그냥 심플하지. 그치? 4선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가는 사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왼쪽에 들어가는 사람 경우에서 몇 개야? 4중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 오른 여기는 경우에서 몇 개인데? 당연히 3개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앉는 경우에서 일단 12개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랑 얘가 이제 앉았다고 치자. 자, 3학년 2명이 앉았어. 그럼 이제 이 문제 풀고 쉬어야 되나? 힘드냐? 중간에 좀 정신이 끊어져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센터에 7명이 앉아야 되잖아. 7명이 앉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네는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하나의 공식 이렇게 뭉쳐놓고 그 다음에 잠시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안쪽에 이런 식으로 가. 저기 안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학년은 지금 2명이 이제 묶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서로 이제 3학년인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지금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되는 얘네들을 중간에 이제 끼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운다는 느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끼워도 돼. 어때? 설명 좀 납득이 돼요. 저 경우가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제 해야지. 3패 곱하기 4패가 아니에요. 왜? 그 2학년이 4개의 몰수인 것 같아요. 이제 잠시만요. 좀 해볼게요.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얘네 둘이 또 스위치가 가능해. A랑 B랑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학년 2명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요거 3명,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이게 지금 덩어리가 3개거든. 요 3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3팩이지.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까지 3팩이구나. 덩어리 3개. 아니 봤어. 자, 3팩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은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운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4팩이 되는 건 맞는데 그냥 4팩이라고는 아니고 좀 위험하고 그게 좀 위험하거든. 그래서 4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얘를 하나 이렇게 뿌려봐. 그냥 얘를 여기다 뿌려봐. 빈칸. 경우에서 몇 개 나와? 4개지. 그럼 얘는요? 3개고 얘는 2개지. 그래서 4팩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 4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432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2학년이 2명이야. 만약에 그러면 432이 아니라 4 곱하기 3이거든. 그래서 4팩이라고 좀 위험해. 지금 우리 우연히 맞은 거야. 만약 2학년이 만약에 2명이야. 그럼 4팩이니? 12. 그치 아니지 그치 4 곱하기 3이지.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요거랑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이제 답이 된다. 어떤 거? 그냥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얘기 안 해주면 시험에서 틀려. 얘기해줘야 돼 지금.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 얘들아. 본인이 아는 부분이랑 모르는 부분을 자꾸 구별을 좀 해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더 보완을 좀 해주지.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 맞아? 근데 좀 불안해서 자꾸 묻는 거거든. 그리고 위 2명 바꿀 수 있지 그치? A, B 이거 되니? 바꿀 수 있지. 요거 덩어리 3개니까 3팩 포천이 됐어? 여기까지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다가 2학년을 끼워야지. 왜냐면 2학년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요거 말고는 다 되지 않았을까? 애시당초 요것도 이해가 되지. 이 양릇에다가 3학년 땅땅. 얘들아 지금 좀 어때? 버틸만해? 4문제 남았는데 시간상은 벌써 12시 10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봤을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쉬는 게 맞아 원래. 애들 좀 지쳤어 벌써.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애들 힘들 거.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중간에 끊어줄게. 여기 나갔다 올게. 애들 지쳐서 안 돼. 자, 쉬었다 갑시다.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는 걸 할게요. 다른 조식. 아직 훈련이 모르지.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구했으면은 여기다 그래프 스타트를 이 값을 그치 다르죠. 오메가 어디가 다른 다르죠. 대신에 세제곱을 하면 똑같아지지. 그치. 세제곱하면 둘 다 1 나오지 않나? 네. 맞지?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다르고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가의 제곱도 다르죠.
핸드폰 안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러고 있은 걸 안 찍혔어? 아니 이러고 있었잖아. 그랬나? 정면 보고 있었어? 응. 그냥 내가 걸어놔서. 왼쪽을 봤어. 이걸 가야 돼. 일부러 돌리면 제목에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는 게 반대편이야. 뭐가 맞지? 봤어? 응. 아 진짜? 아이 나랑 그렇진 않은데. 또 의식을 하는 거 같은데. 뭐라고? 의식하는 거 같아. 아 왜 이렇게 슬프지 갑자기? 갑자기 너무 슬프다. 미련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진짜 한 번 울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근데 원래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아는 척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솔직히. 뭐 헤어졌는데 안녕 이러고 지나가. 그거 더 이상하죠. 그냥 아예 신경을 또 나를 이때만 신경 끌었어. 너무 티야. 그래도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야 지금 시험이 내일 보는데 내가 쉬자라고 했는데 너네는 문제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놀자판이야. 좋아 진짜. 야 내가 쉬자면 그냥 다 핸드폰만 보고 야 내가 쉬자고 했어도 너네는 편하게 문제를 보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쉬자는 게 그냥 진짜 놀자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얘는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이리 와. 갑시다. 오늘 시험지 2개 할 수 있는 거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이 미쳐버리네. 한 개만 할까 그냥? 20번 바로 갑시다. 너무 많이 줬어.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20번이요. 요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좀 깎였어요. 괜찮았어? 20번? 푼 사람? 20번 제가 푼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문제가 좀 깎였어.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포인트가 등호를 잘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방정식 문제잖아요. 방정식 문제지만 실제로는 미안해. 부등식 문제지. 부등식 문제지만 실제로는 방정식처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광문은 부등식이 이제 2개가 나오잖아. 더블로 나오는데 이거랑 지금 잘 매칭이 안 돼, 솔직히. 근데 이제 힌트가 있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잖아. 등호가 들어가는 길이 짝을 지는 거야.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지. 주황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주황에서는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 쪽의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가는 쪽은 이쪽이랑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얘가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좀 말이 되지 않니? 그럼 얘는 이 주황색은 얘는 x의 범위가 자꾸 봐. x의 범위가 등호가 안 들어가는 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요렇게 잡거든. 어때? 그러니까 요거 잘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요거의 해가 요거고 요 아래쪽에 해가 요거다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두 개를 막 섞어놓는 거야.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야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썼어 봐. 얼마나 쉽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섞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포인트는 되게 단순해. 다시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풀었거든. 아니 동호가 있지. 자, 잘 봐. 그러니까 관찰력이 좋아. 수학을 잘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관찰력도 좀 비중이 있어 얘들아. 여기 등호가 있지. 분명히 등호가 있지. 등호를 보란 말이야. 등호 있지. 그치? 여기 등호 있잖아. 그럼 등호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는 등호가 없지. 마이너스 1은. 여기 등호가 없지. 얘도 등호가 없지. 등호가 없는 거는 등호가 없는 것끼리 짝을 짓는 거고 등호가 있는 건 등호가 있는 것끼리 짝을 짓는 거고.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 봤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어때? 좀 납득이 돼?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그래서 짝을 지은 다음에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럼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냥 x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지 않아? 그러면은 지금
잠깐 뭐 A랑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5고 A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잠시만요. C가 지금 더 커야 돼. 네. C가 5고 A가 마이너스 2. 5랑 마이너스 2라고. 나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올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지. 맞죠? 순간적으로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서는 마이너스 A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나? 맞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든. 큰 거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가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종합을 하면은 그러면 B는 그냥 플러스 1로 나오네. A는 마이너스 2고 B는 플러스 1로 나오네. 아무튼 이거 포인트는 좀 잡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등호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따져주면 돼. 그러면 지금 A, B, C가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크기를 넣어주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거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A에다가 한번 좀 넣어보자. 마이너스. 근데 요거 풀어주면 돼. 요거 푸는 건 어때? 할만하니? 요거는? 풀때 이렇게 평균 나눠서 봐야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푸는 기본적인 발상은 경우를 나눠서 가는 게 맞아요. 절대값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거 끝까지 갈까? 그러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랑 이거를 이제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으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나와.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 그럼 얘는요? 요거니까 여기 앞쪽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응? 왜 이래? 미안해. 이거죠? 그쵸?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지금 얘도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랑 이제 또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랑 얘를 이제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풀이가 좀 길어요. 아무래도 넘버링이 좀 있으니까.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결론. 어떤 거 같아? 부등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절대값도 한번 풀어보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 됐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죠? 그쵸? 21번은 어땠어? 그럼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얘는요? 할만했어. 맞은 사람 21번 한 명밖에 없어요.
다시 읽어봐. 얘들아, 집념이 있어야 돼. 집념이. 집념이 강할수록 잘해요. 얼마나 끈질기냐 이거지 지금. 자, 그냥 문제를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정수 x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정수 x가 안 나오게 해주는 정수 k가 뭐냐라고 묻는 거지. 우리 다 읽어봤니? 예. 문제를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완전히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로 풀어줄 수 있는데,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이제 K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잖아. K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경우를 또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이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요거를 조합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요겁니다. 4부터 K까지. 자, 천천히 해보자. 그럼 4부터 K니까 여기에 이렇게 4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K가 지금 정수거든요. 정수. 근데 이렇게 가는데 정수 X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이제 가능한 거를 한번 따져보자고.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갔어. K가 5야. 가능할까?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K가 5면은 정수 X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 칸 더 갔어. 여기 6으로 갔어. 이때는 정수 X가 있을까요? 없죠. 없지. 그럼 7까지 가면 안 돼. 있어요. 7까지 가면은 정수 X가 나와버리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K가 5랑 6 정도. 이렇게 두 개 정도. 이렇게만 나온다.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어. 케이스가 보면은 이제 반대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줄게. 자, 이렇게 있는 거고. 다시 따져봐. K부터 4거든요. 일단은 4는 지금 딱 깍정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일단은 가장 쉬운 게 바로 옆으로 한 칸 가는 게 제일 쉽지. 그치?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K가 3이면은 정수 X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옆으로 조금씩 당겨도 되잖아. 얘는 2도 되고, 예를 들어서 1도 되고, 뭐 0도 되고, 뭐 마이너스 1까지 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따지는 거야. 마이너스 1도 괜찮잖아. K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2는 어떤데? 되니? K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도 여기 공통범위의 정수는 없다. 마삼은요? 당연히 정수가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어떤 거 같아? 그림을 자꾸 그려봐.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자꾸 그려. 눈으로 딱 들어오면 쉽잖아. 쉽지? 이렇게 자꾸 따지는 거야. 하나씩 옆으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K가 4는 안 되는 거죠. K가 4면은 내가 하나 놓쳤네. K가 4해도 됩니다. 아주 잘했어. 내가 놓쳤어. K가 4해도 괜찮아. 왜냐면 K가 4면은 아예 여기서 해가 없는 거잖아. 해가 없어도 괜찮지. 왜냐면은 정수 X가 없기만 하면 되니까. 잘했다. 나 하나 놓쳤는데. K가 4여도 오히려 K가 4면 더 확실하지. 됐습니다. 자, 넘어가자. 22번 가면 되나? 그러면? 자, 22번이요.
자, 22번.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원래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서 당연히 실근이 이제 하나 나오니까 오른쪽에서도 이제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죠. 맞지 않아? 자, 요거는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세 개를 다 더해서 숫자를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해서 맞춰주려면 왼쪽에서 2가 나오니까 오른쪽에서 얼마가 나와요? A제곱. 그러니까 이제 A제곱은 맞는데 그게 이제 16이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맞춰주는 게 다 더해서 18이 나오려면 이렇게 맞춰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이건 좀 납득이 되니? 그치? 왜냐면 여기 왼쪽에서 2가 나왔으니까. 근데 방금 재훈이 말처럼 두 분의 합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 아니 여기 당연히 A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성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A는 풀마 4 정도. 어때? 이건 납득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도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 A 제곱이 지금 1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이 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에다가 양수를 준다. 그럼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256이니까 4로 나눠주면은 64죠. 근데 이제 B도 정수잖아. B가 정수니까 0도 되고 풀마 1에 풀마 2에 풀마 3에 따라라라 7까지. 오, 오늘 캐리가 왜 이렇게 좋아? 자, 풀마 7이죠? 캐리가 좋습니다. 풀마 8은 안 되지. 그치? 또 B는 이제 요 정도쯤 되겠네. 그게 몇 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개니까 개수만 놓고 보면은 이게 15개로 보이거든 지금. 그럼 B는 15개고 A는 당연히 2개죠. 그래서 30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때? 어려운 거. 그럼 되게 단순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서 그럼 판별식 쓰면서 들어가는 거야.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근 더해가지고 또 이제 맞춰줘야 돼. 저 정도쯤?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아니면 차라리 두 번째 시험지는 그냥 풀로 푸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같이 푸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얘기할게요. 저기 23번 그거 어려웠지, 그치? 마지막 문제 혹시라도 맞은 사람 있어? 23번이요. 없어? 자, 23번 같이 한번 가보자. 읽어 빨리. 이거 참 손도 안 대놓고 쉬는 시간에 진짜 쉬워. 진짜 그렇게. 야, 손도 안 됐으면 쉬는 시간에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해야지. 손도 안 됐는데 쉬는 시간에 진짜 쉬면 어떡하냐. 23번이요.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은 세팅. 세팅 먼저 해서 당연히 세팅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이 이제 오는 거야. 지금 보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인데 나는 어른을 이번에는 이제 X, Y, Z 정도로 한번 해볼게. 보통 A, B, C로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하철역이 이제 A, B, C가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X, Y, Z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는 문자를 썼으니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넘버링을 쓰겠죠. 야 그렇다고 뭐 X, Y, Z 썼으니까 여기에 막 W, P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나이 5명. 땡큐. 자, 5명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철역이 6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컬러를 조금만 바꿔볼까? 전철역이 이제 6개예요. 6개. 잠깐만. 여기 6개. 전철역이.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게 한 역에서는 최대 5명까지 내릴 수가 있고요. 애기는 무조건 어른이랑 같이 내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역에서 6개에서 다 내리는 게 아니라 2개의 역에서 모두 내려야 된대. 그럼 나라면 일단은 뭐 A랑 B 정도에서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6C입니다. 그러니까 오 이렇게 빨라.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에서 내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어쨌든 15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큼지막하게 한번 써볼게요. A를 내린다고 칠게. A랑 B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규칙이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 이제 5명까지 되거든.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소가 많으면은 항상 이제 혼돈을 좀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최대 5명이지. 야,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 요거 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생각해봐. 요거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규칙이 뭐야, 얘들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규칙이 뭐니? 규칙. 내가 혼자서 다 풀면 너네 실력 절대 안 된다, 이거.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야 된다. 어른이랑 그치. 그러니까 애기가 따로 내릴 수 없다는 거잖아. 무조건 어른이 같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일단 그냥 다 써봐야 돼. 어린이랑 어른 구분 없이 나열한 다음에 어린이만 내리는 걸 빼도 되죠. 비슷한 발상입니다. 저기 나라면 어른을 2+1으로 나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만약에 어른 3명이 야 생각해봐. 자꾸 생각해봐. 어른 3명 한 줄이 몰아줘.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서는 애가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내리려면 무조건 어른이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결론은 뭐야? 어른은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을 한 줄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은 이거 구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고? 아니지. 6개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봐봐. 지금 어른을 2+1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X만 따로 빼낼 건지 Y만 따로 빼낼 건지 Z만 따로 빼낼 건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요. 그러면 X랑 Y가 이제 세트고 Z가 혼자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X, Y가 A에서 내릴 수도 있지만 B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블까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야. 자 다시 말할게. 어른은 무조건 2+, 어른을 2명 1명으로 나눈다는 건 납득을 하겠어? 그치? 이렇게 나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애기가 5명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 분류를 막 할 수 있는데 그럼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차라리 나라면은 그냥 애기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애기는 여기 인원수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애기는 나는 6번 쓸 거다. 인원수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애기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이렇게 함수가 약해. 애기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인원수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몇 개? 750. 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여기 5명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5명 있어. 5명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 근데 전철역이 A도 있고 B도 있어. A도 있고 B도 있어. 근데 뭐 아무 데서 그러니까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에서 내리면 돼. 그럼 나는 내릴 수 있는 경우수 몇 개? 2개. 너는? 2개.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없다고. 2개, 다 2개지. 그럼 우리 모두가 전철역에서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2개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2개씩 다 소. 어. 그러니까 내가 내릴 수 있는 경우수 2개, 너가 내릴 수 있는 경우수 2개, 너가 내릴 수 있는 경우수도 2개. 계속 2개씩 나오니까는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다면, 5명이라는 제약 조건이 없다면, 여기까지 납득이 되냐? 5명이라는 제약 조건이 없다면 그냥 계속 2번씩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명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 그럼 이 32개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빼주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봐봐. 첫 번째, 5명이 이쪽으로 몰빵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5명이 A로, 그러니까 5명이 A로 몰빵치면 안 되죠. 되시나요? 안 되지. 다시 문제 어렵습니다. 다시. 자, 다시. 아, 최대 5명이니까. 이렇게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헷갈리지. 한 역에서는 최대 5명의 사람이 내릴 수가 있는데 이미 어른이 2명이 내리잖아. 그럼 애기는 많아봤자 3명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A에서 5명이 내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일단 하나. 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은 A에서 4명이 내리면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얘들아, 봐. A에서는 애기가 최대 3명까지만 내릴 수 있어. 토탈 인원수가 5명이라니까. A에서 애기가 4명 내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망하지. 6명이잖아. A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5명, 그러니까 맥시멈이 5명이라고. 어른이 이미 2명이 내리면은 애기는 많아봤자 3명이야. 그 애기가 4명이 내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애기가 4명이 내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5개. 왜냐면은 애기가 1, 2, 3, 4가 내릴 수도 있고 1, 2, 3, 5가 내릴 수도 있고 1, 2, 4, 5가 내릴 수도 있고 2, 3, 4, 5가 내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애기가 이렇게 4명씩 내리는 경우의 수는 5개라고요. 됐어? 이거 말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1, 5 말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거 말고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있지. 아니, 미안해. 화내면 안 되는데, 잠깐. 미안해. 내가 흥분했어. 미안해. 아무도 안 되는 거. 얘들아. 1, 2, 3, 4, 5가 여기에서 몰빵 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말로, 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32개라고 얘기했던 거는 얘네가 애기들이 이제 A로 가냐 B로 가냐 A로 가냐 B로 가냐 이걸 해서 32개가 나왔던 건데 그 32개 중에서는 5명이 A에 몰빵치는 경우도 안 되지만 5명이 B한테 몰빵치는 경우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볼게. 아까 그러니까 요거에서 자 이렇게 몰빵쳐? 안 되지. 몰빵쳐 잘 안 되지. 그다음에 여기서 4명 들어가? 안 되지. 근데 4명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개 나와? 5개. 그다음에 5명에서 다 이쪽으로 몰빵쳐도 안 되지 않냐? 야 이게 되니? 6명인데? 안 되지.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이런 말고 또 있을까? 여기 4명 들어가는 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4명 들어가는 거 돼야 돼? 되지. 이건 되지. 그럼 안 되는 게 이렇게 3가지 경우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애기가 타는 경우의 수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25개.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다 토탈. 아까 역을 결정하는 게 15개. 그 다음에 어른을 결정하는 게 6개, 애기를 결정하는 게 25개. 그래서 요거로
하면 답이야. 어때? 됐죠? 오케이. 얘들아, 저기 시험지 하나 더 뽑아왔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걸 지금 우리가 쌤으로 이제 시험 보고 한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 괜찮은 문제들만 좀 골라가지고 같이 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도 시험지 연습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킬러만 하나씩 좀 풀어볼까? 그러니까 쓸만한 문제만 좀 골라서 같이 좀 풀어볼게요. 킬러 넘겨줘. 킬러 하나 넘겨주시고. 일단 킬러. 그 남은 문제들은 집에 가서 더 연습해보면 되니까 일단은 좀